네, 우리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진입니다. 좀 방송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 보니까 배경이 시원한 사막 배경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5월 초에 그 의료봉사 차원에서 이제 모로코에 갔다 왔습니다. 모로코에 그 자고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하실 수술을 시행하고 왔는데 이 사막을 보니까 자고라 생각나고 또 거기서 수술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다 누군가 내가 더 가진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의학 지식 좀 더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나눌 때 우리의 또 기쁨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지신 것들을 나누면서 행복한 동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시력, 무시하면 위험한 눈의 경고신호. 좀 제목을 지어놨는데 좀 제목이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시력저하가 왔을 때 이게 정말 응급질환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력저하가 왔을 때 이게 그 근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우리 눈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문제뿐만 아니라 이 눈의 시력 저하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문제, 심장이나 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응급실을 찾는 급성 시력 저하의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외래를 보는데 환자분이 오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지방에 계시는 8세 이제 환자인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신경염이 있는데 이제 국내 응급실에 전화해도 받아줄 데가 없었고 또 대학병원 뇌를 예약하자니 너무나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마침 이제 부인께서 중국 분이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치료를 하러 갔다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렇게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또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두 다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력저,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처음에 피놀 테스트를 해봐라 이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A4지나 신문지에다가 볼펜으로 구멍을 탁 뚫고요. 그 작은 구멍으로 먼저 글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봤을 때 글씨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게 바로 피놀 테스트입니다. 이 피놀 테스트 하면 좋은 게 우리가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이 피놀 테스트를 통해서 물체가 잘 보인다 그러면은 대개는 눈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오래 보거나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거나 해도 눈이 건조하고 아프고 또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피놀 테스트 했을 때 잘 보인다 싶으면은 대개 그런 것들은 눈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놀을 만들면은 빛으로 들어오는 여러 광선 중에서 선택적으로 몇 개만 차단시키기 때문에 빛의 난반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구 표면이 건조해졌을 때 빛이 난반사되면서 뿌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런 잔상들을 없애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갑작스럽게 뭔가 뿌옇고 안 보인다 싶으면은 가장 먼저 할 거는 눈을 깜빡거리고서 이 신문지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봤을 때 글씨가 잘 보이는지를 보시고요. 이때 잘 보이면은 큰 문제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피놀 테스트 해봤을 때 불구하고 여전히 시력이 안 보인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급성 시력저의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 문제인지 그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 개를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눈에 이상이 있을 때도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신경, 눈 뒤쪽에서 이렇게 눈에 들어온 정보를 뇌까지 연결해 주는 길을 우리가 시신경이라는데 이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시각 교차 좀 더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뇌에 있을 때도 우리가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건 단순히 눈뿐만 아니라 이 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위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 원인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원인은 외상입니다. 외상. 그러니까 다친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한 케이스는 군대에서 한 병사가
이렇게 집합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사 뭐 이병이 있고 그러면은 막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다닥 나가다가 앞에서 선임이 이렇게 문을 탁 열었을 때 그 문에 머리를 쾅 부딪힌 거예요. 근데 쾅 부딪히고서 그때부터 이제 한눈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 일단 병원에서는 첫 번째 머리를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눈이 안 보이냐 이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실제인데 우리가 머리를 다친 다음에도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에서 강한 충격이 갔을 때 그 충격파가 그 충격파가 뇌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은 시신경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동파에 의해서 이 좁은 시신경 관을 질환 시신경이 다칠 수가 있죠. 그 머리의 흔들림 때문에 그래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에서도 시신경이 망가지고 시력저하가 올 수 있고요. 허혈은 그래서 허혈은 갑자기 피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 피가 안 통하면 뇌졸중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눈에도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눈이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제일 무슨 감염 중에 제일 무슨 감염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조절되지 않거나 아니면 몸에 백혈병이 있거나 이렇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코나 이런 데에 잘 살지 않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시신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서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도 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양 때문에도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다양한 또 부위와 다양한 원인에 따른 시력 저하로 응급실에 내원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갑자기 이제 오른쪽 눈이 아프고 안 보인다라고 오셨습니다. 환자분들 두통도 있으셨고요. 구역질도 있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안 보이는 오른쪽 눈이 빨갛습니다. 빨갛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동공이 한쪽은 괜찮은데 빨간 쪽이 동공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응급실에서 먼저 이제 머리에 이상 없는지 보기 위해서 뇌출혈은 아닌지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CT를 찍어 보고요. 머리에 출혈이 없으면 보통 이제 안과에 연락을 합니다. 눈이 빨간데 혹시 안과 문제인지 봐주세요라고 오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급성 녹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또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산모체라고 해서 눈 뒤에 있는 이 근육에서 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앞으로 순환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 공간을 전방이라는데요. 이 전방으로 물의 하수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막히는 경우에 바로 안압이 오르고 그다음에 충혈될 수 있고 눈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그러죠. 생기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수정체라고 하는 이 렌즈가 뚱뚱해집니다. 보통 이제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가 이 수정체인데요. 백내장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 수정체가 얇았던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뚱뚱해집니다. 이 뚱뚱해지면서 이 눈의 홍채를 앞으로 이 미는 겁니다. 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방수가 나가야 할 공간이 없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이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공간이 막히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물이 눈 안에서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혈압이 오르면 고혈압, 머리도 아프는 것처럼 눈도 이 압이 오르면은 고혈압이 되면서 눈도 아프고요. 또한 이 안압이 시신경을 밀기 때문에 시신경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시신경도 망가지고 또 하나 각막이 부은데 이 각막 뒤에 있는 내피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망가지면서 각막이 붓고 각막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급성 녹내장의 증상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이 동공이 이렇게 짝짝이 했을 때 여러분들 먼저 셀피를 찍어보면 돼요. 셀프 카메라로 해가지고 저도 핸드폰을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찍어서 딱 찍어보면은 자기 동공이 양쪽이 짝짝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눈이 빨갛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셀프 카메라에서 동공이 짝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감별해야 될 게 가끔 가다가 이 3번 뇌신경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맥류회에서 눌리든지 아니면 3번 뇌신경을 움직이는 그 혈관에서 혈액 공급이 막히든지 이런 경우를 쓸 수 있는데요. 이 3번 뇌신경이 이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안구운동 장애입니다. 눈이 안 움직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 한글로 다 바꿨는데 그 수정된 파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눈에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충혈이 있고 하고 눈이 빨갛고 그럴 때는 급성 녹내장을 의심을 하시고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셀프 카메라를 딱 찍었을 때 동공이 짝짝이다 그러면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이 잘 움직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급성 녹내장을 의심해서 안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급성 녹내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면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손을 가지고 눈을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눌러보는 건데 눈을 눌렀을 때 정상인 쪽은 잘 눌러지는데 눈이 아프고 충혈된 쪽이 잘 안 눌러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안압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안압 상승에 녹내장을 더욱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그 유리체 문제입니다. 유리체라는 것은 눈 뒤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에 수정체가 있고 뒤에 있는 공간을 유리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두 눈의 시력저하 또한 뭐가 떠다닌다고 되어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뇌에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안과에서 검사해 보니까 이 유리체에 이제 피가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털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뇌에 갑자기 압력이 확 올라가면은 이 망막과 시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이 팍 터지면서 이 혈관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서 이게 눈 안으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유리체 출혈이 생기면서 뭐가 가려 보이고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출혈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뇌 손상을 입으면서 같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이렇게 피가 나신 분들은 뇌 손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뇌 손상에 따른 예후도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임상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뇌출혈 이후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과 검진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는 우리 망막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망막 박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오시는데요. 좌아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5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갑자기 서서히 뭔가 떠다니는 게 있으면서 눈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커튼을 친 것처럼 눈이 서서히 안 보이더라 이렇게 보셨습니다. 실제 망막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눈 뒤에 있는 필름이 망막인데요. 여기 구멍이 있고 망막이 떨어져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떨어져 내려오면은 반대로 그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면 아래쪽부터가 서서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인다고 보시는데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망막 주변부 고도근시가 있고 하면은 망막 주변부 약한데요.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은 풍선도 훅 불면 앞뒤로 길어지죠. 앞뒤로 길면서 여기서 펑 터지는 것처럼 망막도 우리가 고도근시에서 망막도 앞뒤로 이렇게 눈이 깁니다. 길면서 주변부가 약해지고요. 그 약해진 주변부에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멍에 이 유리체에 있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망막이 훌렁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커튼 친 것처럼 망막 떨어진 부위가 가려져 보이고요. 그리고 이 망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나오는 여러 찌꺼기 때문에 떠다니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도 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눈을 다친 다음에 뭔가 떠다니면서 가려 보인다 이러면 우리가 망막 박리를 의심을 해야 되고요. 보통 망막 박리인데는 시력 저하랑 광시증,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 다음에 떠다니는 거 말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망막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은 보통은 이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자분들이 내가 고도근시인데 갑자기 떠다니는 게 있어서 안 보인다, 가려 보인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망막 박리가 혹시 아닐까 검사 생각을 하시고요. 안과에서 검사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망막 박리 진단을 받으면은 안과에서는 이렇게 유리체 절제술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유리체를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가스나 실리콘 기름이란 걸 넣어가지고 망막을 뒤에 이제 압력을 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오른쪽에 갑작스러운 시력저하를 내려온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면 이게 오른쪽 망막이고요. 이게 왼쪽 망막인데 왼쪽은 정상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되게 어떻습니까? 색깔이 되게 아주 하얗게 창백하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망막 중심동맥 폐쇄란 병인데요. 이 눈으로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이 오는 것처럼 이 눈으로 가는 갑자기 혈관도 막힐 수가 있는데 눈으로 오는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time is brain, time is vi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은 곧 뇌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조치를 해내는 거죠. 우리가 뇌졸중이 왔을 때 보통은 혈전 용해제, 뇌졸중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용해제를 녹이는 시간이 4시간 반, 최근에 좋은 약대 나와서 6시간 정도 안에 그걸 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망막 중심동맥 폐쇄라는 병도 이 뇌졸중과 같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안과에 와서 이 혈전 용해술을 해야지 시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 주변을 압박하는 혹이 있거나 아니면 압력이 증가해도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목동맥, 목에서 눈으로 가는 혈관이 나오는데요. 이 목동맥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목동맥이 막히거나 그래도 눈으로 가는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심장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방세동이나 심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심장이 쿵딱 떠야 되는데 쿵따다닥 이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혈전이 눈으로 날아가서 이 혈관을 막으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몸을 순환하는 혈액의 문제, 그러니까 혈액의 과응고질환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서 혈액은 끊임없이 응고되고 녹여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고인자 또 용해인자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유전적으로 안 좋아할 때 이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녹이지 못해서 이 혈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이 눈동맥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눈동맥이 막히는 분들은 이런 기저질환을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저질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게 반대쪽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눈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막 중심동맥 폐쇄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검사해서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미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망막 급성 망막 허혈이 왔을 때 피가 망막으로 갑자기 안 통할 때 제발 좀 가이드라인 좀 지키세요라는 재미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논문에 가면은 이 망막 중심동맥이 막혔을 때 뇌를 검사해 보니까 무려 30%에서 뇌경색이 동반됐다라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뇌에도 같이 검사해서 뇌동맥은 막히지 않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망막 중심동맥 폐쇄가 왔을 때 우리가 진단은 안저 사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망막이 창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이게 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왔을 때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되게 좋은 것이 이 단층 촬영이라 해서 망막을 단층을 찍어서 이 망막에 하얗게 부어서 하얗게 변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안과에서 막 올라와서 검사하고 하면은 시간이 되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4시간, 6시간 내에 혈전 용의제를 투여해야지 뚫릴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과에서 막 검사를 막 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응급실에서 이런 이제 안저 카메라랑 아니면 이런 동시 OCT랑 찍는 기계를 동시에 들어와서 빨리 진단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막 중심동맥 폐쇄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한눈이 통증이 없이 안 보일 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저를 보면은 망막 중심부가 창백하게 보입니다. 망막이 창백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심방세동이나 아니면은 목동맥 폐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기저질환을 반드시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만 반대쪽 눈까지 실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신경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한에 시력저하를 스스로 내려낸 6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래쪽 반이 검게 안 보입니다라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실제 이제 보니까요. 망막 사진을 보니까 왼쪽은 정상인데요. 이게 이제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이 되게 출혈이 있고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은 또 코골이도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급성 허혈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눈으로 가는 피가 막혀서 안 통해서 생기는 시신경 문제라고 보는데요. 시신경이 굉장히 붓습니다. 창백하고 붓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대개 이런 분들은 반대쪽 시신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시신경 가운데 도너츠처럼 푹 파인 부분을 시신경의 컵이라고 합니다. 컵. 이 컵이 이런 분들은 되게 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눈 자체에 작은 시신경 안으로 해서 혈관이 지나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압박되고 막힐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뇨, 혈압 또한 뭐 담배도 피시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혈관이 다 막힐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누적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코골이가 있는 경우까지 겹치면은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야간에 시신경에 피가 안 가면서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보시는데 특히나 절반이 안 보인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래쪽 반이 가려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생각해 보시고요. 안과에 정확한 진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골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 해서 밤에 우리가 좁아진 기도를 통해서 이게 공기가 지나갈 때 코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심해서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눈으로 많은 피가 안 통해 생기는 시신경 이상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무산소증, 코골이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반대쪽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CPAP이라고 양압기라고 하죠. 우리 양압기라 해서 이런 것들을 채움으로써 야간 무호흡증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지만은 반대쪽 눈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는 뒤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쪽만 있는 게 아니라 뒤허혈성 시신경 병증인데요. 보통은 제형적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 갑자기 양쪽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60%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게 수술을 했는데 척추 수술한 다음에 딱 수술 끝나 보니까 두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뒤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시신경으로 가는 뒤쪽 혈관이 눌리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보시면은 시신경이 이런 것들은 다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왜 우리가 척추 수술에 많이 올 수 있냐면은 척추 수술하면서 우리가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면은 이 이제 복압이 요렇게 요런 기구를 사용하면은 배 압력이 증가하고요. 이것이 눈으로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흉부 압력, 복압이 증가하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에서 이런 침대에 의해서 이런 베개에 의해서 눈이 눌릴 경우에 눈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더더군다나 눈으로 가는 피가 더 안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시신경으로 가는 피가 안 통해서 수술 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증, 특히 그 중에서도 뒤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합니다. 이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신경외과 수술 후에도 우리가 뇌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판, 뇌를 이렇게 벗긴 다음에 수술을 하는 어떤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당기면 마찬가지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되면서 눈이 시력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뒤허혈성 시신병증은 큰 수술한 다음에 심장 수술이나 척수 수술이나 뇌수술한 다음에 한눈 또는 두 눈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빈혈이 있다, 심한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 중에 과도한 출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으로 하는 피가 안 통했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동맥염성 시신경병증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드뭅니다. 요거는 이제 82세 여자 환자분, 고령에서 발생하고요. 고령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측두부의 통증, 이렇게 이쪽이 측두부라고 하는데 이쪽에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씹을 때 입도 같이 아프다. 입을 벌려다 잡을 때 같이 턱이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피 검사해 보면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동맥염, 염증에 의한 시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코끝이나 이런 부분에 혈관이 막히면서 그쪽으로 해서 괴사가 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동맥염성 시신경병증은 동맥염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각종 혈관에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두부 혈관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혈관을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해 보면은 혈관에 많은 염증 세포가 침입한 걸 볼 수 있고요. 많은 염증 세포가 침투한 걸 보고 우리가 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요거는 동양에서 이런 병은 약간 서양하고 좀 다르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책 보면은 이런 동맥염성 허혈성 시신병증은 되게 고령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동양에서는 좀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서양에서 많은 병들이 동양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보이고 두통이 있고 또 특히 측두부가 같이 아프면서 씹을 때 같이 턱이 아프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내가 동맥염성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시력자를 주소로 내오라 2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보통은 젊은 여자분이 한쪽 눈에 시력자가 오고요. 눈을 움직일 때 눈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시신경이 하얗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신경 염증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발경화증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염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시신경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이고요. 보통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요즘에는 이 시신경염이 다양하게 형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입원해서 하는 것이 보통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같이 문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발경화증이라는 병인데요. 이런 경우에 시신경염이 다발경화증의 첫 증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특징적으로는 우리가 환자분들의 색각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이 탈색돼 보여서 분홍색으로 보인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눈이 움직일 때 특히 아프면서 한눈이 안 보이면서 이 빨간색이 약간 분홍빛으로 탈색돼 보인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혹시라도 시신경염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한의 시력자를 주한 35세 남자 환자분 이야기신데요. 이분은 중심부가 가려 보인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중심부에 이렇게 피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망막에 출혈이 생겨도 이렇게 중심부가 가려 보이면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되는 게 가운데가 가려 보이면은
보통은 안과에서는 시신경의 문제를 의심합니다. 시신경 염증이 있을 때 특히 가운데가 가려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망막에 문제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눈이 안 보이면은 먼저 망막부터 확인해서 망막에 문제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시신경을 감별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전공의 수혈 받았을 때 왔던 22살 여자 환자분의 진짜 이야기인데요. 환자분께서 주무시다 일어났을 때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잠이 들기 어려워서 찬장에 있는 소주가 있는 걸 보고서 그 소주를 따라서 이렇게 마신 다음에 두 눈에 시력저하로 응급실에 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소주병에 있던 것은 이제 실제 소주가 아니었고 메탄올이죠, 메탄올.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께서 뭐 일을 하시느라고 처리했던 메탄올을 소주병에 담아놨던 것이죠. 담아놓고 집 찬장에 이렇게 감춰놨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잘못 따님이 보고서 그걸 이제 소주인 줄 알고 드시고서 메탄올 중독으로 왔던 분이십니다. 이 메탄올 중독이 있으면은 그게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몸에서 치명적인 여러 가지 독성을 일으킵니다. 이게 몸에 산성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산성으로 빠진 몸에서 여러 가지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눈은 실명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오셔서 그 해독, 그다음에 또 이 산성된 산화된 몸을 교정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투석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몸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영구적인 실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분은 이제 빨리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다 했고요.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좌안에 통증과 시력저하를 주로 내원하는 분이시고요. 실제 보시면은 눈이 빨갛뿐더러 눈이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실제 검사해 보니까 눈 뒤쪽으로 해서 염증이 왔던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안아의 염증이라 해서 안아염이라 합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눈이 안 움직이고 통증이 있고 눈이 빨갛다고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실명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은 굉장히 좁은 요 시신경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신경에 염증이 있어서 부어도 이 시신경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서 하지 않으면은 눈이 영구적인 실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좌안의 시력저하와 그다음에 통증 또 안구 돌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시고요. 실제 보면은 눈 뒤쪽으로 해서 뭔가 혹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전립선 암이 있었던 분이죠. 전립선 암이. 전립선 암이 분명히 자기는 그때는 다 치료됐다고 알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전립선 암이 병기라고 하죠. 병기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세포가 안 좋은지를 보는 건데요. 굉장히 안 좋은 타입의 어떤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전립선 암이 눈으로 전이가 돼서 그 전립선 암의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안 보였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암이 있는데 병기가 뭐 1기, 2가 아니라 3기, 4기인데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 사실을 반드시 이제 의사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암, 위암이면 위암, 전립선 암으로 몇 기까지 앓고 있다가 지금은 혹시 완치 판정을 받았긴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연관성 없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같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눈꺼풀 부종과 안통을 주로 내원하는 환자분이시고요. 실제로 보면은 눈에 안구 운동장애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으로 해서 최근에 치료를 받았다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성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최근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건자 치료를 받고 나왔던지 이런 분들은 몸의免疫力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免疫力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곰팡이균 같은 감염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결국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 뒤쪽이 염증이 생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동 염 중에서도 곰팡이균 감염은 주변으로 굉장히 침투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면역 저하 아니면 류마티스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들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혹시 이것이 시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상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른쪽 두통을 주로 내원하는 환자분이시고요. 실제 이분은 두통뿐만 아니라 양쪽 바깥쪽 시야가 같이 가려 보였다는 분이신데요. 환자분들 중에서 내 생전에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바깥쪽에 가려 보인다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뇌하수체 졸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데 내가 보통 모르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서 뇌하수체에 색출이 생기면서 갑자기 시신경을 압박하면은 이 바깥쪽이 가려 보이면 굉장히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경우는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해도 시력도 정상이고요. 안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깥쪽 반이 안 보이는데도 이 안쪽 안이 보이기 때문에 시력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굉장히 심한 두통과 뭔가 가려 보이면은 반드시 한눈씩 체크를 해 가지고요. 이 바깥쪽이 잘 안 보이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대개 보시면은 자기도 이런 뇌하수치 조향을 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사를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이 있을 때 자기 이상을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분은 일과성 시야 이상에 대한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야가 반 정도 좁아지는 증상이 있다가 금방 회복됐다. 한 5분 정도 바깥쪽 시야가 좁아졌다가 나는 다시 호전되었는데 문제는 없나요?라고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렇게 5분 정도 한눈이 가운데가 검게 안 보였다가 다시 좋았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시야가 갑자기 가려 보이거나 한쪽 눈에 갑자기 뭔가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수분간 있을 때에는 이게 눈으로 가는 피가 갑자기 안 통해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 뇌졸중 학회 권고는 뭔가 시야가 한쪽에 가려 보이거나 한눈이 안 보이는 것들이 수분 정도 있다가 호전되는 경우에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게 혹시라도 뇌경색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요. 24시간 안에 응급실 가서 뇌 영상 검사에서 뇌졸중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5분 정도 눈이 한쪽에 안 보였다는 분은요. 저희가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목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던 분이시고요. 여기다 저희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를 하고서 증상이 좋아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눈이 이상이 있을 때에 눈만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방세동이나 목동맥이 막히거나 뇌하수체 종양이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암의 문제거나 다양한 이상 때문에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자기의 증상, 그러니까 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을 같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시력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파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잘못 준비하는 바람에 이 영어가 난무한 파일을 갖고 와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올라오는 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7일 전에 변형시가 있고 심하고 글씨가 휘어져 보여서 병원에 가니 황반변성이랍니다. 실명까지 갈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교수님은 글이 심각하지 않다고 관리를 잘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아바스틴 주사 맞았고요. 4일 후에 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아니라셨고 의무기록에는 진단명에는 누럽 PNV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P는 저희가 파키라는 말이고요. 이제 우리가 파키코로이달이란 말이고 N은 네오바스큘라, B는 이제 우리가 신생혈관, 이게 신생혈관이란 바스큘라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망막에 생기는 신생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에 있는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서 맞는 주사가 그 아바스틴이라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가 생기면서 망막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생기는 어떤 혈관에 의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눈에 주사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통은 치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망막 주사가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잘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해방 이후 같은 날림 시신경염 안과 혈액 검사상 자가 면역 검사가 음상이었었고요. 시신경 MRI에서는 특이점이 없는 위축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요. 오른쪽 네. 오른쪽 눈인데 수년 전 이곳에서 유리철제 수리며 백내양 수술을 하고도 노인성 습성 황반변성이 왔었어요. 당시 망막 부종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바스틴 2, 3회 맞고 그 후에 아일리아 주사 맞았는데 최근 시신경염 검사들은 특이점 없고 그냥 시신경 위축이라 나오니 고칠 수가 없는 건가요? 원인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 약간 조금 이제 보통은 자가 면역 검사 뭐 이제 모그나 아쿠아포린포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시신경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에 대한 검사입니다. 근데
MRI에선 특이점이 없다고 했던 걸로 봐서는 시신경엔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성 황반 변성이 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신경 이게 눈이 안 보이시는 원인 자체가 시신경의 문제보다는 아마 망막 황반 변성 때문에 이제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좋은 주사가 나왔는데 이제 원래대로 이게 황반 변성이란 보통은 나이 드시면서 망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망막에 주사를 맞으면서 더 악화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요. 부종을 최소화하는 어떤 것들이 치료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황반 보정은 좋은 망막 항체 주사가 나와 가지고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퇴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항체가 음성이었고 다음에 또 MRI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은 시신경 쪽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희님 안녕하세요. 제가 격주로 이틀에 하루 사이에서 시력을 검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시야처럼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뿌옇게 흐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뿌옇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저는 참고 안경을 씁니다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나이가 이제 몇 살인지가 되게 연세가 어떻게 될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고령에 또 당뇨, 또 혈압, 뭐 고지혈증, 또 수면무호흡증 같은 그런 질환이 있다라면요. 주무실 동안에 우리가 저산소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는 몸이 이완을 하죠. 몸에 잘 준비를 하죠. 혈관도 이완합니다.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특히 이런 피가 잘 안 통할 수 있는 환경인데 내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 내 시신경으로 가는 피가 안 통한다면은 눈이 아침에서 뿌옇게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젊으신 분들이라면 보통은 젊으신 분들은 그런 뭐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눈을 좀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되게 건조하고 말라서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눈물 연고 같은 것들을 넣고 주무시면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눈을 많이 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눈물 연고를 넣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집에 뭐 클린 랩이나 유니랩 이런 비닐 랩을 갖다가 눈에 씌우고 주무시면은 그게 일종의 어떤 그 증말을 막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시면은 좀 덜 뿌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에 어떤 질환 또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좀 질환이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하오님 어제 수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에 영향이 있는지요? 너무 무서워요라고 주셨는데요. 수두증이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눈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뇌 척수에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뇌 척추의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결국 그게 시신경에도 역시 압력을 이제 시신경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신경이 압박이 되면 시신경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혈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시신경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두증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신경이 부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과에서는 이 시야 검사를 해가지고 시야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눈도 문제가 있으면은 뇌압을 낮추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만약 심한 경우에는 시신경에 우리가 작은 구멍을 내서 물을 바깥으로 빼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안과 선생님이 가서 혹시 시신경이 부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 없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와우님 진짜 유리 조각 같은 느낌이 나고 따가워요. 비문증이면요.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문증은 먼저 눈이 아프진 않습니다. 우리가 비문증은 눈이 있으면은 눈 뒤쪽에 유리체의 문제인데요. 그쪽은 우리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아프지 않는데 따갑고 보통 유리 조각 찌르는 느낌이 나는 경우에는 안구 표면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조증이 많죠. 그래서 건조증 때문에 눈이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눈에 떠다니거나 뭔가 가려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가려 떠다니는 것들이 내가 같이 스스로 움직여도 따라다니죠. 그거는 밖에 있는 날파리가 아니라 눈 안에 있는 날파리인 거죠. 그걸 우리가 날비자 모기문자 해 가지고 비문증, 내 눈 안에 떠다니는 모기다. 그래서 비문증을 합니다. 그래서 비문증 자체는 우리가 해롭지 않습니다. 눈의 실명을 유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비문증은 우리가 망막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망막 열공, 망막에 생기는 구멍이나 아니면 망막의 출혈 또는 망막 박리 이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망막에 구멍이 나가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문증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대 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이 찌르는 느낌은 건조증 치료를 받아보시고 비문증은 망막 검사를 통해서 망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강나영님, 고도근시가 있는 저는 비문증이 심해져서 망막 박리가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망막엔 이상이 없다고 하셨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데요. 시야에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이 없으면은 망막 박리는 아닌가요? 예방하려면 전 단계인 망막 열공을 발견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도근시가 맞습니다. 망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박리의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도근시입니다. 이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게 고도근시인데요. 그럼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막 주변부가 약해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망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전조 증상, 망막 박리의 전조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가려 보이든지 비문증이 1개, 2개였는데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0개, 20개든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지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망막 박리를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안과에 가서 다시 한번 망막 확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예방이라면 이제 별게 없습니다. 예방이라면 내 눈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안과 정기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망막 구멍이 새로 발생했으면은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예방이고요. 그 밖에 내가 혹시라도 비문증이 갑자기 늘거나 아니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 보인다. 그럼 바로 안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님, 눈떨림도 시력이랑 관련이 있나요? 시력 저하는 없는데 어제부터 오른쪽 눈떨림이 계속되나요? 마그네슘 먹고 잤는데도 그러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눈꺼풀 떨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떨림은 정말 안구 자체가 흔들리는 게 눈떨림이라고 하는데요. 눈떨림이 있으면 우리가 요동시라고 해서 사물 자체가 보이게 떨려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은 눈꺼풀 떨림, 눈꺼풀이 떨리면서 이렇게 팔을 떨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떨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큰 양성 질환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 한쪽만 떨리는 게 아니라 두 쪽이 다 떨리고 눈이 억지로 이렇게 확 감긴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꺼풀 연축이라는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중년 이상에서 많이들 오시고요. 그런 분들 보톡스 같은 걸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눈꺼풀 떨림, 우리가 피곤할 때나 이럴 때 파르르 눈 떨리는 것도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까지 지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을 먹어볼 수도 있지만은 마그네슘을 먹고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꺼풀 연축처럼 보톡스를 맞으면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 외래에 이렇게 눈꺼풀 떨림이 멈추지 않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보톡스를 놓으면은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면은 마그네슘도 드셔보시고요. 수면도 취해보시고요. 카페인 섭취도 줄여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게 안 멈춘다 그러면은 안과에서 한번 보톡스를 맞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들레님, 67세 여성입니다. 작년에 초기 녹내장을 진단받았는데요. 녹내장에는 약이 몇 개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약을 2가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와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검사 시 괜찮다고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녹내장을 진단받아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은 사실은 이제 약들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수술적인 방법들도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레이저 시술이나 여러 수술적 요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신질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혈압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고요. 당뇨, 혈압 등이 있으면은 이 혈관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혈압이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고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혹시라도 뭐 물구나무 서기 쓰는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배의 압력을 높이면은 마찬가지로 눈에 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쓰는 운동이나 뭐 악기를 세게 부는 것들은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기적인 거는 우리가 안약을 잘 넣는 것입니다. 이 안약이 되게 중요해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바빠서 아니면 또 깜빡깜빡해서 약을 못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하루 못 넣는다고 다음번에 문제 생기면은 약을 잘 넣겠죠, 보통은요. 근데 약을 하루 이틀 못 넣어도 당장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약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에 넣어야 되는데 뭐 4-5일 넣고 이틀을 빼먹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 검사하고 안약을 꼬박꼬박 잘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피해피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황반 변성으로 2달째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5-6년째 눈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요. 지난 3월에 엄마가 눈이 좀 안 보인다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제일 센 주사를 맞아보자 하셨습니다. 주사 맞은 일주일 후부터 눈앞이 뿌옇고 아지랑이 핀 것처럼 사람 형태도 두리뭉실하게 보이고 나무 뿌리 같은 선들도 눈앞에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증상 말씀드리고 검사했더니 검사상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대로 2달이 지났는데 그대로이시고 어머니는 실명제가 무서워서 우실 때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도 황반 변성 진단 받으시고 주사까지 맞고 계시니까 얼마나 또 많이 또 속상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는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을 이제 드리기 어려운데요. 주사 약제 때문에도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력 자체가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뿌옇게 떠다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시력이 전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 뿌리 같은 선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만약 강한 빛을 본 다음에 보인다면은 요거는 이제 블루필드 내시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요.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나무 뿌리 같은 선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특히나 강한 빛이나 햇빛을 본 다음에 심한지도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지랑이 핀 같은 어떤 그런 비문증 같은 증상이 있지만은 또 시력은 괜찮은지 물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시력에 문제 없고 또 안과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황반 변성이 나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급성 시력 저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갑작스럽게 눈으로 시력이 떨어졌을 때 녹내장 아니면 시신경염, 망막 박리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뇌 문제 아니면 종양이나 눈 주변의 염증이 눈으로 침투한 경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은 요즘에 참 병원 가기 어렵고 빨리 이 사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벽에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